안녕하십니까. 2040 광주도시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 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부문은 공간 토지계획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과 장기발전 과제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 부문 목표 및 추진 전략은 공간 토지계획의 4가지 기본 방향과 4가지 추진 전략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간 토지 계획의 기본 방향 4가지로 첫째, 미래 도시공간구조 개편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설정입니다. 이는 도시철도 2호선, 경전선 고속철도 개통, 광주 나주간 광역철도 계획, 달빛 내륙철도 등 철도 교통망의 확충에 대응하는 토지 이용 계획 방향 설정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의 도시계획 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용도지역별 토지 이용 방향 설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도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이전적지 개발 방향 설정과 토지 이용 계획 반영입니다. 이는 지역 고유의 경관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시생활권 내 쾌적하고 수려한 경관을 연출하여 시민들에게 녹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생태적 보존을 고려한 자원 활용을 통해 도시 내 특화된 주제공원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녹지 이용 확대와 지역 커뮤니티 형성을 고려한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미래의 도시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합리적인 토지 이용 방향 설정으로 이는 국내 전반적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시대에 대응하는 토지 이용 방향 설정을 계획합니다. 다음으로 공간 토지 계획의 추진 전략 4가지를 말씀드리면 전략 1은 지역 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용도지역별 토지 이용 방향 설정이며 전략 2는 공간구조와 도시경관 등 지역 특성을 적극 반영하는 적정 개발 밀도 가이드라인 설정입니다. 전략 3은 광주공항 등 대규모 이전적지의 합리적 토지 이용 방향 설정이며 전략 4는 시민참여, 기후변화, 인구 감소 등 시대 여건 변화를 고려하는 토지 이용 계획 방향 설정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부문 장기발전 과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 1은 지역 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용도 지역별 토지 이용 방향 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주택의 과잉 공급 우려에 적극 대응하는 주거용지 공급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둘째, 상업지역 내 주거 목적의 건축물에 대한 적정 개발 밀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주거 목적 시설의 경우 상업지역 내라도 일반 주거 3종에 준해서 용적률, 건폐율을 인정하는 등의 밀도 관리가 필요하고 상업지역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도심, 부도심, 지구중심 위계와 상업지역 유형을 고려해 차등화된 개발 밀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공업용지 신규 수요에 대응하는 토지 이용계획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최근 빅그린 산단, 도시첨단 국가산단, 에너지밸리 산단, 첨단 3지구 등 공업용지 추가 공급에 따라 입주 수요 분석 및 향후 공업용지 적정 추가 공급 규모 검토가 필요한 데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공원 일몰제에 따른 도시공원 축소에 대응하는 공원 녹지 용지 확보 방향의 필요성입니다. 이는 기지정 공원의 1만 3천여 세대의 민간공원 아파트 조성 결과로 공원 규모 축소에 따른 공원 확충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민간공원 아파트 조성에 따른 공원 녹지 면적 감소에 대응하여 이전적지 녹지 확충, 이전적지에 따른 도시계획 사전협상제 적극 도입, 사전협상 시 공원 녹지 및 공공용지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구 감소 및 인구 소멸 시대에 대비하여 최대한 새로운 도시개발을 억제하고 기개발 토지의 활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 2는 공간구조와 도시경관 등 지역 특성을 적극 반영하는 적정 개발 밀도의 가이드라인 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높이 및 층수 관리 기준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 배경으로는 먼저 건축사선 제한제도 폐지로 전국적으로 상업 업무용 건물과 아파트의 고층화 현상이 발생하고 특히 광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층수관리 기준을 살펴보면 2014년 5월 2030 서울플랜 서울도시기본계획, 2017년 2월 서울시 높이관리 기준 및 경관관리 방안 마련을 근거로 입지, 밀도, 용도에 따라 최고 높이를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 53지구 중심으로 용도지역별, 공간구조별 차등 층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층수관리 기준을 살펴보면 2020년 12월 부산 도시경관관리를 위한 높이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주거, 상업, 공업 등 용도지역 및 구릉지, 평지, 해안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높이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높이계획관리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활용할 예정입니다. 두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도시기본계획 2030상 용도지역에 따른 광주시 적용안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전략 3은 광주공항 등 대규모 이전 적지의 합리적 토지 이용 방향 설정입니다. 이를 위한 세부 전략으로 세 가지 전략을 세웠으며 첫 번째 세부 전략으로는 이전 적지 개발 원칙의 확립입니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이전 적지 사업을 진행할 경우 수익 목적의 도시개발, 공익 목적의 공공시설 조성, 원형지 형태의 생태 녹지 보존이 비슷한 규모로 조화롭게 개발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하여 민간 투자를 병행, 도시계획 사전 협상제를 적용, 역사적 및 생태적 자원의 적극적인 보존 및 도시의 종합적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부 전략으로는 일신 전남방직 이전적지 개발 방향 설정입니다. 일신 전남방직 이전적지는 원도심 내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현재는 공업지역으로 향후에는 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산업유산을 보존하고 개발과 공공이익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세부 전략으로는 광주 군공항 등 군사시설 관련 이전적지 개발 방향 설정입니다. 광주 군공항 등 군사시설 관련 이전적지는 현재 대규모 도시개발용지 발생 요인으로 광주 군공항과 마륵동 탄약고 부지는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광주 군공항 이전 시 영산강변 비행경로상 도시개발용지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개발 방향으로는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하는 도시개발 방향을 고려하고 군공항 이전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개발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영산강변 비행경로상 토지의 개발 압력과 군공항 이전 사업 비용 조달은 상호 연결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이처럼 전남 일신방직, 마륵동 공군 탄약고, 광주공항, 평동 군 훈련장 등 이전 적지 개발 방향과 도시 개발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 방향 설정 시에는 이전 적지 발생 예상 시기, 이전 실현 가능성, 도시계획 사전 협상제를 적극 활용한 공익과 사익 조화 방안, 이전 사업의 투자 비용 조달 방안, 도시개발 및 주택 공급 방향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전략 4는 시민 참여, 기후변화, 인구 감소 등 시대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토지 이용 계획 방향 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 정체, 감소 시대의 토지 이용 계획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1960년 31만 명이던 광주광역시 인구가 1990년에는 111만 명으로 급성장하였으며 2005년 141만 명으로 증가한 이후 16년간 140만 명대에서 정체기에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40년 광주 인구는 134만 명으로 2019년 대비 9.5%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고 인구 증가율 감소로 생산 가능 인구, 학령 인구는 감소되는 반면 고령 인구, 1인 가구, 65세 이상 1인 가구 등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어 광주시 인구는 향후 감소할 전망입니다. 2020년 광주광역시 통계연보에 의하면 인구 안정기 또는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11만 862가구의 주택이 건설되었으며 따라서 과도한 주택단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택 수요에 부응한 주택 공급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 외곽 신규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을 가능한 억제하고 이전 적지 개발 사업의 경우 수익 목적의 도시 개발을 최소화하고 부지 일부의 원형지 또는 녹지로서 보전 및 공익 목적의 시설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시대에 맞는 토지 이용 계획 방향 수립이 필요합니다.